경제분과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곳이 없는데요. 경제분과 특히 바쁜 분들 많으신데 많이 참석하신 것 같아가지고 참 수원은 역시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환경분과에서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활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늘 여러 번 보신 분들, 처음 보신 분들 지방의제 때부터 쭉 역사도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마련인데 너무 이제 뒤에 박정호 부장님이 간단히 또 산뜻하게 정리를 해주실 텐데 앞이 너무 장황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공동의 미래 브룬트란트 보고서라고 하는 1987년 이 보고서가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가장 먼저 정립했던 그런 보고서인데요. 당시에 노르웨이 여성 수상 브룬트란트 여성 수상이 이 세계 환경개발위원회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환경 보고서를 만들기로 돼 있었는데 그 양반이 한 4년 동안 83년도 4년도에 위촉이 돼가지고 87년도에 이 보고서를 낼 때까지 전 세계를 다녀보니까 경제 문제, 빈곤 문제, 평화 문제, 군축 문제, 인권 문제 이런 거 다루지 않고 환경 문제만 얘기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각성에서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을 정립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지속가능 발전 역사를 옛날로 올라가 보면 61년도에 우리 침묵의 봄이라든지 아니면 로마클럽 보고서라든지 쭉 있지만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공표를 해가지고 확립을 시킨 것은 이 보고서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시면은 정치, 행정, 경제, 사회, 국제체제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지속가능 발전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이 가능하게 이 체제를 바꿔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군축이든 평화든 인권이든 이런 것들도 다 담아져 있지만 우리가 이 행정체제를 변화시키자 그런 것이 이제 지자체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자체랑 협력적으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면 이 행정체제를 바꾸는 것이 유연하고 자기교정 능력을 갖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보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이거를 보면은 유연하다라는 것은 지금의 행정이 유연하지 않은 행정이다라는 거니까 소위 얘기하는 칸막이 행정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행정뿐만이 아니고 기업에서도 이 유연하지 않다라는 거를 최근에 사일로 이펙트 이런 책이 번역이 돼가지고 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정책, 문화정책, 경제정책, 환경정책, 지자체에서 많은 정책을 펴더라도 제각기 상충되는 것들이 많더라라는 거죠. 교통부서는 빨리 달리는 게 목표인데 그걸 잘 달성해야 교통 과정이 승진하고 그렇게 될 텐데 이 보건이나 아니면은 복지 과정은 교통이 빨리 안 다니는 거, 이 골목길에서 안전한 거 이런 것들을 또 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그 일을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이 구조가 칸막이 행정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칸막이를 어떻게 넘어서 볼까 하는 것이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뒤에 지속가능 발전의 목표를 17개를 경제, 사회, 환경의 나무로 세 그루를 심어놨는데 그것이 서로 통합적으로 접근돼야 된다라는 것을 지속가능 발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교정 능력을 확보하자 이건데요. 그럼 관료제 내부에서 공무원들끼리만 열심히 해가지고는 지난 60년간의 개발연대처럼 대통령이 시키거나 시장이 시키거나 그거를 일사불란하게 지키는 걸로는 현대 사회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게 이 자기교정 능력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라거나 아니면은 공무원들이 세상 물정을 모른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동질한 집단의 힘만으로는 더 이상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힘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외부의 이 아이디어나 생각이나 자원을 많이 들여와야 된다. 그런 의미가 이 자기교정 능력의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 자기교정 능력의
확보가 다른 말로 하면은 거버넌스, 요새 얘기하는 협치,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1992년도에 이 87년에 이 보고서를 가지고 1992년도에 세계 환경회의를 열었는데, 그때 이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이 국가 단위에서는 의제 20일, 지방 단위에서는 지방 의제 20일, 이거를 합의를 하고 헤어졌고, 그 합의가 오늘날 이 수원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건데요. 그때 얘기했던 이 9개 주요 그룹들이 자기 교정 능력을 확보해줄 그런 주체들인 거죠. 지역의 주체. 그런데 그간에 우리 수원도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를 보면은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또는 원주민단체, 그러니까 아파트 협의회라든지, NGO, 지방정부, 기업체, 과학기술, 농민 많이 참여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역할 강화,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2분이나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 또한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일이라서 수원이 이번에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계기로 해가지고 새로운 실험들을 또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92년도에 리우에서 의제 20일, 지방 의제 20일 이것을 합의를 하고 나서요. 이 클레이가 이 97년도에 그러니까 92년부터 5년간의 이 실적을 이 클레이가 평가를 하기로 했어요. 97년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92년도에도 남의 나라 얘기처럼 우리나라가 받아들였는데 95년도에 이제 97년에 평가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관심을 이제 갖기 시작하면서 부산, 인천, 광주 이렇게 이 지방의대라는 것이 커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수원이 몇 년도에 생겼죠? 97년, 98년, 99년 또 이제 군 단위에서는 한 2000년, 2001년 이때 지방의대 조직들이 생겨나는데요. 그때 우리 환경부에서 지방의제 20일 추진에 대한 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는데 그때 이 매뉴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계를 확립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의제위원들이 모이는 거죠. 그리고는 지역사회 문제를 분석한다. 오늘 저 뒤에 수원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쓰셨죠. 그리고는 실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집행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를 하고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는 될 수 있으면 이 지역의 많은 단체들 9개 주요 그룹들이 참여를 하도록 하는 이 구조를 이 지방의제 20일에 이 절차를 명시해 놓은 그 매뉴얼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한 사무국이 있는 지방의제 조직이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한 105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절차를 잘 밟아가는 곳이 한 20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20군데가 지금까지 15년 내지 20년 동안 모범 사례를 계속 만들면은 그 뒤에 한 80개의 지자체가 따라서 하고 모방도 하고 또 그러다가 이 창의적인 것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15년, 20년을 왔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20개에도 사실은 아주 완벽하게는 안 된 이유가 행정이 처음에는 이게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왔다가 환경부가 이제 그 나몰라라 하든지 아니면은 여러 몇십 개 이 관리해야 될 단체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지자체에서 지자체장이 누구와 오느냐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래는 행정과 민간이 지역의 의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이행하고 평가하고 이게 이 지방의제의 정신이었는데 주로 행정이 무관심하고 민간끼리 실천 사업을 하고 또 혹시나 이제 모범 사례 같은 게 나오면은 행정 담당자가 그 사례 우리도 줘 이렇게 해서 그냥 행정이 폰만 내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왔던 게 또 사실입니다. 그 중에 이제 행정이 인천 부평구처럼 행정이 우리가 이 구청장님이 그 의제를 가지고 계속 해본다고 하니까 제대로 해보자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따로 만들었던 곳들도 있는데 그런 곳들은 또 민간의 이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랑 너무 거리를 두고 따로 행정위원회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또 괴리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계기로 해서
이렇게 다시 이 재정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본래 이 정신으로 돌아가 보자, 공동으로 작성하고 이행하고 평가하는 그런 이 부흥의 계기를 한번 다시 만들어 보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인식은 우리 조직을 살리기 위한 거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국가 단위의 이 문제 해결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는데 이 지방 단위에서 정말 우리가 경제 위기, 사회 위기, 환경 위기를 극복해보자 하는 그런 절실함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국정농단 이 사건들을 보면서 지자체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10년, 15년 이렇게 쌓이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갔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 이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뿐만 아니라 뭐 여러 지역의 단체 조직들이 있겠지만 행정과 같이 계속 뭔가를 해가려는 이 노력들이 쌓여 있어서 지역이 유지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간의 이 의제 21이나 지속가능 발전의 어떤 정신 또는 역사를 간추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몇 가지는 그간의 이제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을 아까 이제 유연하고 자기결정 능력이 있는 행정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국가나 지역을 바꾸려고 했는지, 그런 모범 사례 내지는 하나의 모델들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자원봉사 기본법 말씀을 하셨는데 본래 2007년도에 우리 국가 단위에서도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랬으면은 그것이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들쑥날쑥하지 않고 우리 자원봉사 기본법이나 그의 바탕을 둔 센터처럼 전국적으로 안정적인 활동을 쭉 갖고 갈 수도 있었겠다 기대를 모았던 건데, 2007년 그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녹색성장 기본법에 눌려가지고 환경부 소관법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기본자 떼고.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그 이전 10년의 경험을 다 묵살시켜버린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그 2007년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을 만들 당시에 그 실험적으로 해봤던 것이 이 2006년도에 국가 지속가능 발전 전략 및 이행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에도 이런 체제를 좀 확산시키자. 그것이 이 2007년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의 모델인데요. 그때 이 국가 단위에서는 대통령 직속의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가 비전과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이루기 위해서 부서별로 22개 중앙부처에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이행 과제를 48개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2개 그 중앙정부의 중앙부처들은 이제 이 전략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거다라는 것을 다짐을 한 거죠.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환경부의 과제가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고 경제부서의 과제가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부처는 어떤 일을 할까, 그렇게 전환해보는 그런 실험을 한번 했었죠. 그리고는 이 국가 모델을 지역에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갖고 갔던 게 인천 부평구입니다. 여기는 이제 2011년부터 민선 5기, 6기 계속 같은 구청장이 이것만 한 거예요. 부평구에서 행정을 다 지속가능 발전 지향으로 바꿔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해서 이 모형을 만든 건데, 아까는 대통령 지속가능 발전위원회가 비전과 목표 전략을 세워놓고 그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22개 중앙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져와봐, 그렇게 해가지고 연결해 놓은 거잖아요. 이 인천 부평구에서는 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그 키워드를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부평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뭐가 중요할 건지, 그러면은 이 따뜻한, 아니면은 소박한, 건전한, 건강한, 풍요로운, 깨끗한 이런 키워드들이 쭉 나왔었는데, 그거를 모아서
자연과 함께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문화와 함께하는 이렇게 4개의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때 컨설팅 팀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이 공무원들의 워크숍을 여러 차례 거쳐가지고 목표를 전략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간에 몇십 개 이제 그 부서가 있는데 부평구에 부서가 있는데 당신네들이 하고 있는 일을 다 카드에 적어와 봐라. 그렇게 해서 150여 개의 이 업무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업무를 지금까지는 환경과의 내 업무, 경제과의 내 업무, 문화과의 내 업무 그렇게 보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세우는 이 4개 전략을 봤을 때 그 150개 업무들은 이 중에 어떤 전략 밑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는지를 한번 붙여보십시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단 그린 디자인 거리 시범 구간 조성 이거는 어떤 부서에 있었을까요? 그 부서에 있던 게 여기 환경 전략 밑으로 들어왔죠. 복지 대상자 통합 조사 관리 이거는 복지과에 사회복지과에 있었을 텐데 이 전략 밑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150여 개 업무를 이렇게 재배치를 해보고요. 그리고는 그 중에 이 비슷한 것들을 묶어가지고 이걸 이행 과제로 만들어서 이 그간의 행정이 무슨 부서의 내 업무 이렇게 해왔던 거를 무슨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이 내 과제 이렇게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것이 이 부평의 내용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전주에서는 이 행정과 우리 지속협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전주의 지속 가능성을 시민들한테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시민들하고 같이 지표를 3, 40개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분과의 지표 중에는 전주 비빔밥 판매 그릇수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부서의 그간의 자기들의 성과관리 지표는 예를 들면 사회적 경제 이 기업 지원 수 이런 게 들어있었을 텐데 그런 거는 그냥 행정에서 성과관리 지표로 하고 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전주시의 경제 상황, 전주시의 환경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주 비빔밥이 많이 팔렸으면은 경제 과장이 승진하거나 이런 거는 아닐 텐데 비빔밥이 많이 팔렸다 그러면은 전주 시민은 우리 그 전주에 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구나 이렇게 체감을 하는 거고 저걸 보고 경제 과장님 말고 예를 들면 보건소장님은 사람들이 더 많이 와 그러면은 음식 이 보건 문제 관리를 더 잘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나의 참조의 틀이 되는 거죠. 이 한옥마을의 숙박자 수가 늘었는데 외국인이 3,000명이 더 늘었다. 그러면은 이 전주 시민들이 우리 도시에 이제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자부심도 느낄 수 있지만 이 문화부서의 과장님은 저 지표를 보고 외국인들이 더 많이 오면은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협력해가지고 이 통역 서비스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미를 보여주자 하는 것이 이 전주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2015년도에 이 17개가 수립이 됐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자료에 충분히 이미 보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2016년부터 2030년까지 해마다 유엔 차원에서 평가를 하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의장국으로서 22개 나라가 시범평가하는 데 가서 평가도 했었고요. 올해부터 계속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자료집에 나와 있는 것처럼 241개의 평가 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제 중복되는 거를 다 치면은 230개인데, 그러니까 유엔 차원에서 193개국이 유엔 가입국 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이 193개국이 17개 목표를 통과를 시켰고, 거기에 왜 169개 세부 목표가 있냐면 선진국도 후진국도 다 참여를 해야 되니까, 이를테면 이 빈곤 퇴치 이거에 대해서 선진국은 저기에 집중을 잘 안 해도 될 만하죠. 그럴까요? 근데 선진국과 후진국의 문제가 다른 거예요. 선진국은
빈부격차. 후진국은 하루에 1달러도 못 버는 사람들, 이런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 17개 목표마다 세부 목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169개 세부 목표가 됐고, 그리고 그걸 평가하기 위해 해마다 평가하기 230개 평가 지표가 있는 건데, 그 169개 세부 목표 중에 수원에서, 대한민국에서, 광주에서, 원주에서 필요한 거를 꺼내서 써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우리가 수원의 미래로 바라보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이거를 이제 보는 이유가 저 17개 목표 중에 수원 시민들이 생각하는 목표의 우선순위도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169개 세부 목표와 연결되는 것도 있고 연결되지 않는 것도 있을 텐데,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강원도에서 해보니까 169개 세부 목표 중에 지자체에서 써먹을 만한 목표가 한 50개, 60개 이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우리 분과위원회마다 또는 우리 수원지속기업 전체 차원에서 좀 골라가지고 그 중에 수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우선순위도 잡아보고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간에 지방의제 21 때도 그랬지만 처음 정시는 9개 주요 그룹이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공동으로 실천하고 평가하는 거였는데, 공무원들은 늘 지자체 장이 강조를 안 하면, 행자부가 평가를 안 하면, 기재부가 평가를 안 하면, 환경부가 평가를 안 하면은 손 놓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제가 보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아까 부평에서 그 목표 체계를 바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국에, 무슨 과에, 무슨 팀에 내 업무가 이렇게들 많은데, 성과 평가도 해야 되고요. 이 실국장이 하는 그러니까 자기 직속 상관이 하는 평가도 받아야 되는데, 청렴도 평가도 받으라고 하고, 그리고 성별 영향 평가도 받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업무가 너무나 많은데 평가하니까 지속 가능성 평가 이런 것도 해서 우리 괴롭히려고 하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예 평가 항목이 없으면은 또 안 움직이는 거죠, 행정이. 그래서 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것을 행정체제에 심는다라고 할 때, 아까 이 공동 이행 실천 평가 이런 체제처럼 우리가 이상적으로 짜보면 경제부서, 사회부서, 환경부서가 있는데, 우리가 비전을 지속 가능한 수원시 이런 비전을 우리가 세웠다라고 할 때 거기에 전략이나 이행 과제 같은 것들을 세워놓고 각 부서들이 저런 이행 과제를 내가 일하는데 어떻게 기여할까,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경제부서는 경제 일만 하고 사회부서는 사회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까, 그거를 짜가는 거죠. 자, 그래서 부서별로 이제 이런 이행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단위 과제들을 만들겠죠.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지원할까, 자원봉사, 그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하고의 회의 건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과 지표를 내세울 텐데, 그거는 공무원 책무인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 전주에서 지속가능 발전 지표를 만들었던 것처럼 경제지표, 사회지표, 환경지표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그 지표들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취업자 수 증감률, 이거를 전주식의 그 지속가능 발전 지표로 올려놓는다고 하면은 경제부서만 열심히 일해가지고 취업자 수가 증가하지 않죠. 사회부서에서도 사회적 경제랑 더 마을로 더 이렇게 들어가야 이 지속가능 지표에 취업자 수 증감률이 올라갈 거고요. 자동차 사고 사상자 수, 이거는 교통부서가 열심히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경제부서에서는 어떻게 할지, 환경부서에서는 어떻게 할지 이 지표를 보고 고민하자라는 거고요.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 이것도 환경부서만 열심히 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이 경제부서, 사회부서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행정의 서비스 만족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수원시장의 책무는 수원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행정의 그간의 부서별로 돼 있던 그 칸막이 행정을 어떻게 이 목표별로 전환시켜줄까, 그 일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지속협의 지금 여러분들이 모이신 이 목표는 뭐냐면, 경제지표의 취업자 수 증감률,
지금 이제 취업자 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경제부서만 자꾸 이 자기들 성과지표만 보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또는 그냥 회의 건수 이런 걸로 면피할 수 있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수원 시민들이 모여서 수원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줄 테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 취업자 수 증감률 같은 이 지표를 개선하는데 이 단위 과제가 기여하도록 그 과제를 바꿔라 이런 틀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요 앞에 인천 부평구 이 말씀을 드렸는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내내 이 지속가능 발전 행정체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제 자기 임무를 이해하게 됐냐면 내 업무가 환경국의 환경팀의 내 업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내 업무는 2번 전략의 2-1번 이행과제를 이행하는데 기여하는 업무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도 지속가능 발전 지표를 진단을 해보니까 이 지표가 다 내려가 있어요. 그럼 지표가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구청장이 저희한테 이제 다시 와서 왜 이 체제로 바꾸면 지속가능성이 제고된다고 했는데 왜 여전히 이 모양이냐? 니네 책임져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회의 몇 번 해보고 알게 된 거죠. 금방 알게 됐는데 이 단위 과제를 그전에는 부서별로만 돼 있던 거를 이제 이행 과제랑 연결은 시켜놨는데 이 단위 과제가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그대로 하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업무는 그대로 하는 건데 내가 환경국장한테 충성할 건지 내가 2번 목표에 충성할 건지 그것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아까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와 회의 건수 이런 걸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서의 사람은 이 성과지표에 이걸 잘 받으려면은 작년에 그 센터와 2번 회의를 했으면 올해는 목표를 3번 회의하는 걸로만 잡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봤자 열심히 일할 그것도 아니죠. 회의만 한 번 더 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회의를 2-3번 한다고 해서 사회적 경제에 일자리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015년도에 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위원들과 팀장들이 이제 같이 그 점을 이제 논의를 하면서 이 과제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표 구조만 바꾼 게 아니라 이 과제 자체를 바꿔라. 그렇게 해서 이 모임분들이 사회적 경제를 높이려면 그런 일 하지 말고 이런 일을 해라.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주신 거죠. 그랬더니 2015년 말에 이 보고서가 나온 결과로는 대부분의 지표가 다 개선이 됐어요. 지속가능발전 지표가. 그러니까 그 지표만 던져놓고 우리가 일해봤자 그거는 먼 얘기다. 그렇지 않고 실제 그런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단위 사업들을 열심히 하면은 지표가 개선되더라. 그거를 인천 부평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분과별로 고생을 해서 뭔가 이 수원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단위 과제를 고치고 이 이행 과제를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모였다라는 거죠. 기존에는 이런 작업을 용역사가 알아서 그냥 전략 과제 세팅해주고 캐빈에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그 공무원들끼리 해서 기존의 성과관리처럼 그냥 가버리거나 아니면은 지속협만 따로 해가지고 행정이 안 따라오니까 우리 그냥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실천 사업이나 하자 이렇게 돼버리거나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더 이 밀도 있게 회의도 하고 목표도 세워보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 이런 목표를 세워가지고 행정의 계획까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이 모델을 만들기로 여러분들이 모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 이후에 부평 국가 목표가 있었고 부평의 모델이 있었는데 서울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 경제, 사회, 문화에 아까 전주 지속가능발전 지표처럼 지표를 한 10개씩 만들어가지고요. 서울연구원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2020년의 목표, 2030년의 목표, 그 목표를 세워가지고
어, 2020년까지 달성이 돼야 되는 거죠. 경제 지표를 다 높여야 되는 거죠. 현재 아직 이 목표들에 다가가지 못한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퀴가 꽉 차야 이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서울시도 목표를 세우고 과제를 세우고 올해 3월달에 저 목표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어떤 일을 할 건지 이행계획을 제출해라. 그렇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받아가지고 이 목표를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에는 저 이행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그러니까 달성을 했는지를 평가를 받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서울시는 이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평가를 하고 행정의 이행계획을 점검하는 이 역할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원시도 좋은시정위원회가 있고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지만 우리 협의회에서 이 목표나 지표를 설정을 해가지고 행정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행계획을 제출받는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지금 지향점을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는 올해 이행계획을 쭉 행정은 이행계획을 실행을 할 거고 민간 차원에서는 시민 대토론을 해가지고 유엔에서 17개 목표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시민들과 같이 이런 워딩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유엔은 1번 목표가 빈곤 목표인데 서울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더불어 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구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세부 목표나 지표도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이 용역사에서 한 작업이지만 용역사가 한 걸로 끝내지 않고 틀은 저렇게 돼 있으니까 올해 내내 시민 대토론을 해가지고 저걸 완성하자 이렇게 목표를 잡은 거죠. 광주광역시에서는 마찬가지로 목표, 전략, 과제를 세워놓고 행정에서는 그 과제별로 이행 계획을 작년부터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따로 아직 안 만들었는데 협의회가 지금은 그 역할을 같이 해서 지표평가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협의회의 오차 의제를 유엔 목표랑 광주 행정의 이행 계획이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 모니터링할 거, 감시할 거 이런 것들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목표별로 세부 목표를 세워놨고 이 유엔의 목표에 따라서 광주의 이행 계획을 행정이 연계를 시켜놨죠. 그리고는 시민이 할 수 있는 거, 기업이 할 수 있는 거, 행정이 할 수 있는 거를 일을 만들었고 그 지표를 설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광주가 제일 좀 포괄적인 체계를 갖추고는 있는데 사실은 조금 복잡하긴 하죠. 자, 가장 이 순진한, 단순한 아니면 순수한 그런 이 모델이 또 인천 남구에서 나왔는데요. 아까 2011년부터 해왔던 데가 인천 부평구였죠. 인천 부평구는 5, 6년 동안 계속 하고 있어서 체계가 바뀌고 있는데 그 옆에 이 인천 남구는 전국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힘내라 도시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는데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힘내라 도시가 8개 지표를 가지고 전국의 도시들을 평가를 했는데 힘내라 도시 그러니까 좋아 보이지만 지표들이 형편없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좀 힘 좀 내봐 이런 건데 이를테면은 재정 의존도 아니면은 스트레스율, 교통사고, 자살률 뭐 이런 것들에서 인천 남구가 꼴찌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라 도시에 1등을 했는데 남구청장님이 야 부평 거 그냥 갖다 베껴라. 부평 거 그냥 목표도 베끼고 지표도 베껴라. 이렇게까지 농담을 할 만큼 열악한 거예요. 남구의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조차. 그런데 그 협의회가 행정에서도 팀장님들이 여러 부서의 팀장님들이 3분이 늘 이 추진단의 회의에 오셔가지고 같이 머리를 짠 거예요. 그러니까 부평처럼 새로 이 짜기는 너무나 머니까 애초에 이 구청장의
공약을 보니까 이 4대 약속 그리고 10대 분야로 이미 짜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 목표나 분야대로 행정의 일이 짜져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지표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만한 그러니까 행정이 봤을 때도 아까 전주 지표처럼 그런 지표를 봤을 때 행정이 즐기는 시민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파악할 수 있게 또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환경도시 정말 우리의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추진단을 만들어 가지고 국내의 지표를 다 검토를 해서 여러분 자료집에 있는 것처럼 이런 지표들을 모아가지고 이 지표를 확장을 했는데 그 중에 여기서도 이제 인천 남구에서 해보니까 아까 이 169개가 있지만 또 230개가 있지만 실제로 5, 60개밖에 걸러지질 않아요. 우리 지자체에 살 만한 것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행정하고 계속 주거니 받거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표가 인천 남구를 상징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느냐, 그다음에 자료를 구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실제 인천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34개 지속 가능 발전 지표를 만든 겁니다. 아까 전주는 시민과 지속협이 같이 대표 지표들을 만들었잖아요. 비빔밥 판매 그릇수. 그런데 여기는 행정하고 추진단, 우리 협의회가 같이 만들었는데 공동 육아 나눔터 수, 스트레스 인지율, 고용자를 위한 보도율, 사회적 경제 자립률 이런 것들을 지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34개의 지표를 보면은 인천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 사회적 지속 가능성이 어느 수준인지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만들었고요. 이 34개의 지표들을 공무원들한테 150여 명한테 그러니까 팀장급한테 우선순위 투표를 했습니다. 인천 남구의 제일 중요한 지표가 뭐냐? 그렇게 했더니 이 9개가 1, 3등, 9등으로 가장 중요한 지표로 뽑혔는데 이걸 가지고 그 주민 700여 명한테 또 스티커 투표를 했어요. 우리 인천 남구의 제일 중요한 지표가 뭐냐? 그렇게 했더니 주민들이 투표를 한 게 1위가 이거예요.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수를 늘려달라.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늘려달라. 도시공원 면적을 늘려달라.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대표 지표도 아까 전주급의 그런 대표 지표를 이렇게 9개를 선정을 했고 그리고는 작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그 행정에 이제 그 자료를 요구를 해가지고 이 지표들을 평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한 4년, 5년의 추세치를 쭉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웃고 있는 거는 이 그간의 이 추세가 개선이 됐다는 거고요. 무뚝뚝한 거는 별로 개선이 안 된 것들. 그 다음에 찡그리고 있는 것들은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인천 남구에서 전념을 다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은 그래도 높아졌고 그렇지 않은 것들 인천 남구가 열심히 한다고 금방 개선이 안 되는 이 재정 의존도나 취업자 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광주나 서울처럼 목표도 세우고 이행 계획도 붙여가지고 행정도 돌아가고 우리 지속협도 돌아가고 그거를 유엔하고 연결시켜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렇게 붙이질 않고 그냥 여기는 지표 평가만 했는데도 이 지표들이 인천 남구의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몇 가지 모델을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복잡하지만 행정과 민간이 지속협이 계속 발맞춰서 같이 갈 광주 모델로 갈 거냐 아니면은 일부는 서울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이 이행 계획으로 행정에 뿌리고 또 시민 대토론회로 하는 그런 서울 목표로 갈 거냐 아니면은 그냥 지표만 우리가 측정을 해서 뭐가 약하고 뭐가 강한지 그거를 행정에 보내고 우리도 실천 활동하고
그렇게 간단한 모델로 갈 거냐 여러 이 선택지들이 있는데 수원은 이미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 박정호 국장님이 이따가 이 5시 이후에 말씀드릴 계획을 보면은 잘 짜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17개 목표가 있고 169개 세부 목표가 있고 그리고 230개 평가 지표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간에 우리가 이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보는 게 칸막이 행정을 넘어서자는 건데 17개의 칸막이를 또 세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경제분과, 사회분과, 문화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별로 그러면 경제 얘기만 하고 사회 문제만 얘기하고 환경 문제만 얘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 UN 워터라는 UN 물기구는 이 그간에 자기들이 물 관련 활동을 쭉 해왔는데 6번 목표가 물 목표인데요. 6번 목표에 마실물, 위생, 수질, 물 부족 문제 이런 목표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생활적으로 볼 때 물을 마시고 버리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저 세 번 목표에. 그런데 11-5번에서 또 하나를 목표를 가져왔어요. 11-5번 목표는 물 관련 재해라는 목표인데 그냥 17개 목표에서 보면은 11번 목표가 도시와 공동체 목표니까 저런 목표가 잘 물 목표랑 연결된다고 생각을 못 할 텐데 여기에서는 이런 것까지 우리가 같이 노력해보자 이렇게 골라낸 거죠. 그리고는 유엔의 이제 여러 연구자들이 이를테면 이런 걸 얘기합니다. 7-2번, 7번 목표가 에너지 목표인데요. 이 7번 목표에 7-2번이 재생에너지 비중 제고예요. 그런데 2번 목표가 기아 문제인데 2-1번에 충분한 식량에 대한 접근성 보장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국제적으로 볼 때 이 재생에너지가 이를테면 옥수수에서 원료를 끄집어내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옥수수는 먹는 목표에 기여를 해야지 왜 재생에너지 쪽에 기여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충돌될 수 있는 나라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169개를 경제, 사회, 환경 분야로 다 쪼개가지고 만들지 않고 종합적으로 만든 이유는 이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상충하는 목표를 발견하는 내지는 상승 효과가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해보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 요새 많이 나오는데요. 그럼 실제 이 7번 목표, 뭐 1번 목표 따로 있지만 서로 연결되는 목표들을 생각해보면 연결거리가 많은 거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 의제 활동을 할 때는 환경 분야 의제, 환경 분과에서 실천하고 경제 의제, 경제 분과에서 실천하고 여러 성과들이 있긴 했지만 우리가 기존에 칸막이 행정이라고 얘기했던 그 틀을 넘어서려면 이번에 수원형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세울 때는 그런 그 상승 효과가 있는 거, 충돌 효과가 있는 것들을 잘 보면서 좀 여러 부서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것, 또 여러 분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분과별로도 하지만 실제 그 목표나 지표를 구체적으로 이제 구체화할 때 그때는 이런 식으로 목표를 몇 가지를 겹치게 가져가서 토론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 17개 목표를 유엔에서 만들 때 2000년도에 MDG라고 해서 새천년 개발 목표를 할 때는 8개 목표였거든요. 그때는 후진국을 위한 목표였는데 지금 17개 목표로 가져올 때 이 5개 축을 가지고 개발을 했었습니다. 지구, 번영, 사람, 평화, 그리고 파트너십 이 5개 축으로 했어요. 근데 17개 목표를 배치를 해보면 이 깨끗한 물, 이거는 환경 목표일 수도 있지만 사회 목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위생과 관련해서는 그거는 사회 목표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에너지 문제가 환경 문제일 수도 있지만 경제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축별로 토론을 해서 이 환경 분과는 12, 13, 14, 15번 목표만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경제분과가 경제 목표들에 초점을 맞추긴 하지만 그래도 에너지도 경제 문제지, 불평등도 경제 문제지, 또는 이 기후변화도 경제 문제지, 이렇게 가져가서 조금 더 겹치는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다른 분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 내지는 행정의 칸막이를 넘어설 수 있는 거, 그런 것들도 유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뒤에 박정호 국장님이 말씀하실 건데, 이 수원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랑 행정이 추진해야 될 이행 과제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올해 할 일이고요. 그거를 진단하고 측정할 수 있는 거를 이 지표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표나 지표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의 실천 과제도 만들고 행정이 해야 될 이행 계획도 만들어서 행정에 보내서 체크도 해보고 행정이 이거는 우리가 못할 것 같은데 다른 걸로 좀 수정하자, 이런 상호작용도 좀 있고, 그렇게 가면은 이 수원이 또 전국에서 좀 본받을 만한 그런 지속가능 발전 이행 체계를 구축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5시가 다 됐는데 혹시 이 박정호 국장님한테 이 뒤에 질문하시면 되는데, 박정호 국장님 말고 저한테 꼭 이건 한번 물어보고 싶다, 그런 게 혹시 있으시면은 한두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정호 국장님께 질문이 쏟아질 걸로 기대를 하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